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볍게 시작하는 시언어 라이트3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마지막 강의인 호 반복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마지막 강의라 가벼운 마음으로 쉽게 끝내고 싶지만 안타깝게도 호 반복문이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서 가장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러나 걱정 마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쉽게 포 반복문에 대해서 배울 수 있도록 여러분을 잘 이끌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포 반복문에 대해서 직접적인 코드를 알아보기 전에 포 반복문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갈 텐데요. 우선 포 반복문의 기본적인 형태를 보면은 포, 변수 선언, 그리고 세미콜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건, 세미콜론이 있고 변화, 세미콜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괄호를 열고 한 칸을 띈 다음에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포 반복 제가 아까 포 반복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포문은 반복문입니다. 반복문의 한 형태죠. while과 같이 어떤 코드를 특정 횟수 또는 무한하게 반복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while문과는 다르게 포문은 무한 루프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이 차이가 있겠네요. 우리가 조건문이나 반복문에서 이렇게 괄호가 있게 되면은 여기 부분은 주로 무엇을 나타내었나요? 조건을 나타내었었는데요. 포문에서는 이 세 개가 싹 다 조건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잠시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 칸을 띄고 중괄호가 있고 그 안에 실행하고자 하는 코드가 있는데요. 예상할 수 있다시피 포문이 실행하게 되면은 여기 이 사이에 있는 코드를 계속 반복해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럼 잠시 후에 설명하겠다고 했던 설명을 생략하였던 변수 선언, 조건, 변화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우선 이 변수 선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은 포문이 어떨 때 자주 쓰이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선 포문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횟수가 정해져 있고 그 횟수만큼 어떤 동작을 반복을 하거나 아니면은 인덱스에 따라서 배열을 출력할 때 많이 쓰이는데요. 이 변수 선언이라는 뜻은 그런 변수를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선언이라고 해서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결국 변수를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어떤 변수를 만들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포문 같은 경우는 특정 횟수나 특정 구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그 구간이나 횟수를 나타내는 그냥 임의의 변수를 만들어 줍니다. 뭐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는데요. 여기서 이 i라는 변수, 즉 변수 선언에서 만들어준 변수는 실행 횟수를 나타내는 변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인데요. 조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반복문이나 조건문에서 봤던 즉 while문과 if문에서 봤던 조건과 거의 동일한데요. 이 조건이 탐인 동안만 프로그램을 이 반복문을 실행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런 것이 조건이 될 수 있겠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i의 값이 100보다 작은 동안만 조건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포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변화식인데요. 이 변화식은 증가명산자를 주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은 i 플러스 플러스 이런 것이 되겠는데요. 이 변화식 같은 경우에는 반복문을 한 번 실행할 때마다 이 실행 횟수 또는 특정 변수의 값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이 변수에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변수에 변화를 주게 되면서 이 조건이 거짓이 될 때까지 반복을 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아마 조금 이해가 잘 안 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우리가 직접 코드를 입력해 보면서 코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살펴도 보고 직접 실행해 보면서 포문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 프로젝트 잘 만들어서 정리하고 계시죠? 어, 전 이거 새로 프로젝트를 만드는 게 좀 귀찮아서 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꼭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정리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네. 우선 교재 43쪽에 보면은 일정 횟수 반복하기라고 해서
포문에 대한 예제가 조금 간단한 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똑같이 한번 따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지금 입력한 부분은 변수를 선언하는 부분이겠죠. 지금 제가 만든 변수, 즉 선언한 변수 i는 실행 횟수를 나타내는 변수가 되겠습니다. 네, 제대로 정했죠. 아, 항상 세미콜론 빼먹지 않게 조심해 주세요. 그다음에 저는 반복 횟수를 10번으로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i가 0보다 작을 때까지 반복하는 반복문이 되겠고요. 또 i는 하나씩 증가시키기 위해서 i++라는 한 1을 증가시키는 증감 영상자를 넣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를 잡고 가장 간단한 예제인 헬로우를 출력하는 이런 코드를 반복하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실행을 해보면 네, 이렇게 헬로우가 10번, 네, 10번 출력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게 과연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앞부분은 설명 생략하고요. 하자마자 이 포라는 명령어가 보이는데요. 여러분도 알 수 있다시피 이 포 명령어 같은 경우에는 포 반복문을 시작하는 그런 while이나 if 같은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변수를 만드는 변수 선언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포 반복문에서 반복적으로 변화를 하고 조건을 따진 이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주는 이런 부분이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실행 횟수라고 생각하는 편이 조금 편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변수 i를 하나 만들어줬는데요.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포문에서 만들어준 이 변수는 포문 밖에서,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사용 가능하고 이 포문 밖에서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 참고해서 나중에 알 수 없는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꼭 주의해 주세요. 그 다음에 조건 부분이 나오는데요. i가 10보다 작을 때만 이 printf hello, 즉 중괄호 안에 있는 코드를 반복 실행하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한 번 실행할 때마다 i를 1씩 증가시켜라,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그럼 처음부터 10번을 한번 다 과정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i가 0이네요. i가 0이면 바로 한 번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럼 일단 우선 헬로우를 한번 출력하겠죠. 그 다음에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변화에 따라서 i를 변화시키는데요. 그럼 이때 i는 1이 되겠죠. 그 다음 이 조건을 따지는데 i는 여전히 10보다 작으므로 다시 한번 printf hello 이 부분을 실행하고 또 돌아가서 실행하고 돌아가서 실행하고 이 과정을 10번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printf를 10번째 출력을 했을 때는 0부터 i가 증가했으므로 이 시점에서 i 값은 이 부분의 시점이죠. 이 시점에서 i 값은 9가 되는데요. 이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변화식에 따라서 i의 값을 1만큼 증가를 시키게 되면은 i 값이 10이 되는데, 그리고 나서 다시 조건을 따지게 되면은 i 값은 10보다 작지 않으므로 이 조건이 거짓이 되고 포 반복문을 중단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반복문은 10번을 반복하는 그런 반복문이 되겠습니다. 교재에 보시면은 반복문의 조금 일반화한 형태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실행할 코드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실행 횟수 이 부분만 바꿔주시면 조금 일반화된 형태를 여러분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조금 다른 형태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 살펴볼 것은 배열을 포문을 사용해서 출력하는 것입니다. 우선 44페이지에 어떻게 출력하는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프로그래밍을 짜볼까요? 우선 포문을 사용해서 포 반복문을 사용하겠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i라는 실행 횟수를 나타내주는 변수를 0으로 정한 다음에 i가 i가 size of 배열의 이름은 그냥 array name이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size of array name분의 size of int 이게 되겠는데요. 이 array name이라는 거는 제가 아직
변수를 정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롭게 길이가 3 정도 되는 배열을 그냥 하나 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있는 원소는 1, 2, 3, 1, 2, 4 이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그러면은 여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행 횟수가 이 size of array name분의 size of int가 되었는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것에 대해서 다루었었는데 이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배열의 크기인데요. 즉, 배열에 있는 원소의 개수만큼 이 포 반복문을 실행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변화식에 대해서도 적어줘야겠죠. 한 번의 실행마다 i를 1씩 증가시키면서 프로그램을 실행해라.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중괄호를 열고 이렇게 코드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교재 44페이지에 또 오타가 하나 있네요. 중괄호하고 printf에 지금 제가 입력하듯이 이렇게 한 탭이라고 할까요? 공백을 4칸 정도 이렇게 띄워 주셔야 합니다. 이거 꼭 잊지 말아 주세요. 그 다음에 정수 D를 넣어서 출력할 건데 줄별로 구분을 해야 하므로 줄바꿈 문자인 WN을 넣어 주시고요. 배열의 잠시만요. 네. 배열의 이름이 array name 그리고 i 인덱스가 i인 즉 i 플러스 1번째 원소를 출력하는 그런 코드를 반복해서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이걸 실행해 보기 전에 까먹은 게 있는데 여기 이 세미콜론이 빠졌죠, 지금. 이 코드를 실행해 보면은 실제 이렇게 배열에 있는 원소들이 모두 잘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다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는 우리가 이미 아는 것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배열이 나왔네요. 크기가 3인 array name이라는 이름의 배열을 각각의 원소가 1, 2, 4인 걸로 정하라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포문에서는 i가 0부터 이것은 3이 될 때니까 3보다 작을 때까지 i를 1씩 증가시키면서 이것을 반복시켜라 이런 뜻이 되는데요. 우선 첫 실행에서는 i가 0인 상태죠. 첫 실행에서 i가 0인 상태에서 이 코드를 실행하게 되면은 인덱스가 0번인 이 배열의 원소가 출력이 되게 되는데요. 이 배열에서 인덱스가 0번인 원소는 뭐죠? 네, 바로 첫 번째 원소인 1입니다. 그렇게 1을 출력을 하고 나면은 다시 포문으로 돌아가서 이것 i의 값을 1만큼 늘린 다음에 다시 이 조건문을 판단하는데요. i가 1이므로 3보다 작기 때문에 이 조건은 참이 됩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이 코드를 실행하는데요. 이번 시행에서는 방금 전 시행과는 다르게 i가 1이 아니라 아니죠. i가 0이 아니라 i가 1인 상태에서 이 코드를 실행하기 때문에 여기서 인덱스가 1인 즉 2가 출력이 되게 됩니다. 다시 여기서 포문으로 넘어와서 i를 1만큼 증가시켜서 i가 2 그래도 조건은 여전히 참이므로 이 코드를 i가 2인 상태에서 실행을 하게 되는데요. i가 2인 상태에서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인덱스가 2인 4가 출력이 되겠죠. 이렇게 배열의 원소를 모두 출력을 하고 난다면은 여기도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이때 이 변화식으로 i의 값을 한 번 더 변화를 시키면은 i의 값이 배열의 크기 보다 작아지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인덱스 에러가 납니다. 따라서 이 조건이 거짓이 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포 반복문을 종료하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배열의 크기를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 배열의 크기를 잘못 맞춰서 인덱스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배열의 크기를 알아서 알려주는 이런 명령어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잠시 교재 43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약간 뒤로 넘어가는 거긴 한데 포문의 작동 방식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지금까지 포문을 굉장히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직접 코드를 살펴보면서 꽤 설명을 했었는데요. 이거를 조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포문에서는 초기 변수, 즉 실행 횟수나 어떤 범위들을 나타내는 특정한 변수, 우리가 지금까지 i로 통용해서 써왔던 그런 변수들을 만들어주는 단계가 먼저겠고요. 그 다음에 조건 판단을 하게 되는데 사실 실행 횟수가 0인 포문이 아니라면 이 조건 판단은 의미가 없겠죠. 그런 다음 1회 실행을 하는데요. 1회 실행이 끝나면은 이 시점에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변화 부분에 따라서 즉 이 부분이 되겠죠. 변수의 값을 변화시킵니다. 주로 이때는 변수의 값에 1을 더하는 방식으로 변화를 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조건을 판단을 하고요. 조건이 참이나면은 다시 실행을 하고 포문으로 들어와서 변수를 변화를 하고 조건 판단을 하고 이런 작업들을 끊임없이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변수를 변화시킨 다음 조건을 판단을 했는데 만약에 거짓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반복문을 종료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연습 문제도 풀어보시고 마지막 영상이 이 강좌를 마무리하며라는 영상이 있을 텐데요. 그 영상도 시간이 되신다면 꼭 한번 시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